카오. 새벽 5시 김만철의 요란한 기침 소리에 아내 박숙자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 72세 김만철. 그는 이 집의 왕이었습니다. 숙자가 불이 나게 냉수를 떠다 바치자 만철은 물컵을 받아들기는커녕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이 여자야, 내가 찬물 달랐어? 미지근한 물. 50년을 같이 살아도 내 속을 이렇게 몰라. 아이고, 미안해요. 당장 다시. 됐어.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 그리고 오늘 국은 어제 그 맹탕 같은 미역국 말고 얼큰한 김치찌개로 끓여. 고기 팍팍 넣고. 숙자는 70세의 굽은 허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에 72세 남편의 아침상에 올릴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두 사람의 50년 결혼 생활을 요약하는 아주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김만철은 뼛속까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내가 왕년에 라는 허세를 달고 살았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헌법처럼 여겼죠. 여보, 양말. 여보, 리모컨. 여보, 등 좀 긁어봐. 72세가 되도록 만철이 스스로 해본 일은 숨 쉬는 것 외에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수발은 아내 숙자의 몫이었죠. 오전 9시 만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죠. 숙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숙자가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쑤시고 속도 자주 쓰렸죠.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하루 세끼 간식, 빨래, 청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타서 거실로 가져가자 만철은 TV를 보며 손만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셔요. 알았어. 시끄럽게. 만철은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을 받는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30년간 나라에 봉사하고 이 돈 받는 거야. 당신은 이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 나한테 감사해야 돼. 숙자는 그 감사한 연금 280만 원 중 10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타서 썼습니다. 머리 한 번 하는데 3만 원,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면 10,000원. 그마저도 아껴 써. 당신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오후 2시 만철은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기 위해서였죠. 여보, 나 경로당 간다. 저녁 6시까지 집에 와 있어. 내가 들어오면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숙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이었으니까요. 만철이 나간 사이 숙자는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메스꺼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하고 나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이랬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면 남편 밥은 누가 차려주지? 남편은 절대 혼자 밥을 못 먹는 사람입니다. 저녁 6시 만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밥. 숙자는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만철은 앉자마자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생선이 왜 이렇게 작아? 반찬도 어제랑 똑같잖아. 오늘 마트 안 갔어요. 내일 갈게요. 내일. 오늘 갔다 왔어야지. 만철은 밥을 먹으며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숙자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속이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밥을 다 먹은 만철은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여보, 설거지 끝나면 내 발 좀 주물러줘. 오늘 경로당에서 너무 많이 걸었어. 숙자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50년째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지난달 숙자의 칠순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모였죠. 큰아들 준호, 딸 미경, 그리고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미경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숙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린 것도 청소를 한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저희가 건강검진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같이 가요. 건강검진?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엄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아버지는 매년 하시잖아요. 엄마도 하셔야죠. 만철은 옆에서 TV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한번 가봐. 요즘 맨날 아프다고 하잖아. 내 밥 차리는데 지장은 없어야지. 관리하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아버지를 노려봤지만 만철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숙자는 미경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이었죠. 피검사, 초음파, 내시경,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숙자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는 마침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위암 일기라고요? 수술을 해야 해요? 숙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숙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만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서 연락 왔어. 그래. 뭐래. 위에 뭐가 좀 있대. 만철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럼 약이나 받아 먹으면 되겠네. 밥이나 차려. 배고파.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엄마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 엄마, 뭐래요? 위암이래. 일기라고.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당장 입원하셔야 돼요. 아빠는 뭐래요? 아빠한테는 그냥 위에 뭐가 좀 있다고만 했어. 왜요? 위암인데 숙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빠는 밥 차리라고만 할 거야. 미경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제발.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 이제 자. 다음 날 미경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위암이래요. 일기래도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만철은 TV를 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끄럽게 왜 그래.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 돈 벌어먹으려고 겁부터 주는 거야. 아빠, 암이라고요. 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맹장 떼는 것 같은 거 아냐? 수술하면 며칠 만에 나오는데 호들갑 떨지 마. 아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맹장이요?
엄마가 위암이라고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세요? 그래, 알았어. 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만철은 TV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미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엌에서 숙자가 나왔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빠 건드리지 마. 엄마, 아빠 말이 맞다. 그냥 며칠 입원하면 되겠지. 엄마, 위암이에요. 일기라도 수술해야 한다고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아빠 밥은 누가 차려? 걱정 마. 엄마 괜찮아.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위암이라는 진단보다 맹장되는 것 같은 거 아니냐는 남편의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남자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3일 뒤 숙자는 준호의 차를 타고 조용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만철은 현관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밥은 해놓고 가야지. 냉장고에 반찬은 꽉 채워놨어. 네. 일주일치는 있을 거예요. 일주일. 수술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려. 병원들이 참.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숙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만철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 고혈압 약은 어디 있어? 서랍 위에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이요. 알았어. 빨리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만철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래 가지고 무슨. 1일차. 만철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숙자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생선조림. 이 정도면 일주일은 거뜬하겠는데. 만철은 밥솥에 있는 밥을 퍼서 반찬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죠. 여보, 커피. 만철은 무심코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병원 갔지. 만철은 귀찮다는 듯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타려고 했지만 믹스커피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찬장을 뒤졌습니다. 설탕, 소금, 밀가루. 온갖 게 나왔지만 커피는 안 보였습니다. 에이, 됐어. 안 마셔. 만철은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3일차. 밑반찬이 바닥났습니다. 밥솥에 밥도 떨어졌죠. 만철은 처음으로 쌀을 씻어보기로 했습니다. 쌀통을 열었지만 1인분이 얼마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대충 컵으로 쌀을 퍼서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얼마나 넣지? 에라, 모르겠다. 만철은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 뒤 밥솥을 열어본 만철은 경악했습니다. 밥이 아니라 죽이 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A씨, 이 밥솥 고장났나? 만철은 밥솥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밥솥은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밥솥이 아니었죠.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5일차. 만철은 라면도 지겨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남은 건 김치뿐이었습니다. 숙자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못 지어 먹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죠.
만철은 빨래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속옷을 5일째 입고 있었거든요. 세탁기 앞에 섰지만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표준, 울, 섬유유연제, 헹굼. 에라, 모르겠다. 만철은 빨래를 세탁기에 쑤셔 넣고 아무 버튼이나 눌렀습니다. 세제도 대충 부었습니다. 1시간 뒤 세탁기 문을 열자 비눗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헹굼을 안 했던 거죠. 망할, 이것도 고장이야. 7일차. 왕의 왕국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버린 라면 봉지와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고, 만철은 같은 속옷을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양말. 만철은 무심코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 만철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제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11차. 만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커피가 어디 있는지, 자기 양말이 어디 있는지, 고혈압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며칠 먹지 않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나.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라는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72세 아기였죠. 만철은 자존심을 버리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어떻게 됐냐? 네, 아버지,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 중이고요. 그래. 다행이네. 병원이 어디더라? 왜요? 가봐야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수술한 지 일주일 됐는데 이제 오시겠다고요? 그게. 바빠서.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병원 5층 502호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철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만철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층 502호.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만해. 숙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는 거 어때요?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요양하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네 아빠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계시면 돼요. 평생 엄마한테 의지해서 사셨잖아요. 이젠 아버지가 혼자 사는 법 배우셔야죠. 그래도 아빠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위암이라는데 맹장 같은 거라고 하지를 않나. 수술하는 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밥은 누가 차리냐고만 물어봤고요. 문 밖에서 만철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평생 아빠 종살이 했잖아요. 이젠 끝내요. 제발.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숙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만철은 병실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5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따뜻한 밥, 깨끗한 옷, 정돈된 집. 그 모든 게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만철은 비상계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쓰레기장 같은 거실,
그는 거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일 만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건 나였나, 아내였나. 만철은 처음으로 안방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낡은 화장품,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만철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초기엔 한 달에 5,000원, 10년 후엔 10,000원, 20년 전부터는 5만 원, 최근 10년간은 10만 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늘어난 용돈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출금 내역은 더 많았습니다. 출금 50만 원, 출금 30만 원, 출금 80만 원. 만철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234만 7천 원. 50년.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 남긴 돈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만철은 통장 옆에 놓인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아내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기록에 눈이 멈췄습니다. 출금 150만 원, 남편 칠순 잔치. 작년 기록. 출금 80만 원, 남편 양보. 3개월 전 기록. 출금 50만 원, 손주 생일 선물. 아내는 자기 돈을 모두 남편을 위해 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만철은 통장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50년 전 처음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입금 5,000원. 그때 쌀 한 가마니가 3,0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000원이면 결혼 초 신혼부부에겐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만철 자신은 당시 월급 5만 원을 받으며 그중 5,000원만 아내에게 줬던 겁니다. 나머지 4만 5천 원은 자기가 다 썼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만철은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화투 치고 번 돈이었죠. 아내에게 이번 달 준 용돈은 10만 원. 자기가 하루 만에 쓰는 돈보다 적었습니다. 만철은 통장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0만 원.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 그 돈으로 자기는 경로당에서 화투 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준 건 10만 원. 그것도 아껴 쓰라며 잔소리하면서 만철은 통장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이 아니라 자신이 역겹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쌀통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계량컵으로 쌀을 한 컵 떴습니다. 물로 씻기 시작하자 뿌연 물이 나왔습니다. 몇 번을 씻어야 하지. 만철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었습니다.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번엔 손바닥으로 물 높이를 재봤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밥은 여전히 죽이 되었습니다. 망할. 만철은 죽을 버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끝까지 먹었습니다. 두 번째 밥은 생쌀이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만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밥은 타버렸습니다. 밥솥 바닥이 새까맣게 눌어붙었습니다. 에이씨.
만철은 밥솥 네 솥을 꺼내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밥솥을 열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철은 그 밥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계란말이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까맣게 탔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쯤 성공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짰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싱거웠습니다. 세 번째는 먹을 만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만철은 도시락을 쌌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찌개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숙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 때문인지 표정이 굳어 있었죠. 준호와 미경은 없었습니다. 왔어요? 숙자는 남편을 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만철은 어색하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먹어봐. 숙자는 도시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병원 식사 나와요.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거야. 밥도 짓고 계란말이도 만들고. 만철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탄 계란말이, 정성껏 지은 흰 쌀밥이 있었습니다. 숙자는 도시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2주 만에 밥 짓는 법 배웠어요? 그래. 어려웠어. 근데 배웠어. 숙자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나한테 시켰던 일들이 쉬워 보였나 봐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걸 당신은 2주 만에 배웠으니까. 만철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숙자가 만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면 다해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래요? 나 위암이라는데 맹장 같은 거라고요? 수술하는 날엔 전화도 안 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 50년 동안 당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난 뭐였어요? 당신 하녀였어요?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밥 한 끼 해준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난 당신이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냥 지쳤어요. 미안해. 만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집에 가세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여보, 가요. 만철은 도시락을 식탁에 놓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숙자가 퇴원했습니다. 미경이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야. 집에 갈게. 엄마, 아빠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숙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보였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화장실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여보, 왔어. 만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밥 차렸어. 먹어.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숙자는 자리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만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숙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철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철이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철은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언제까지 일해야 해? 숙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언제까지 날 이렇게 대할 거야? 숙자는 만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0년이요. 뭐, 당신이 나한테 50년 동안 한 짓, 2주 만에 용서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언제쯤 용서가 될지. 1년, 5년, 10년? 어쩌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보, 하지만 당신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세요. 언젠간 내 마음도 풀릴지 모르죠. 숙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철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만철은 여전히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숙자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손주가 달려들자 만철은 미소 지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 밥 먹었어? 아니요, 배고파요. 그래. 할아버지가 밥 지어줄게. 만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주와 함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 쌀은 이렇게 씻는 거야. 물이 맑아질 때까지. 우와, 할아버지 요리 잘하시네요. 만철은 웃었습니다. 요리라.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글쎄. 네 엄마는 아직 날 용서 안 했어. 그럴만하죠.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계속 노력할 거야. 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계속하세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철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숙자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예전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가려는데 숙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요. 만철은 멈춰 섰습니다. 정말. 그래요. 계란말이도 예전보단 낫고 만철은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고마워. 만철은 숙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왕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철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용서받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숙자도 알았습니다. 50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만큼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걸. 1년 뒤, 2년 뒤. 언젠가는 진짜 함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두 사람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파에 앉아 같은 TV를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을까요? 이 이야기 속 김만철 씨처럼 누군가의 헌신이 켜켜이 쌓인 왕국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으며 상처는 오랜 시간을 통해 아물어가는 법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깨달음과 꾸준한 노력은 50년의 단절마저도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의 씨앗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오늘 당신의 왕좌는 과연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왕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은 없는지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